4학년이 되자 취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하루하루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학교 앞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자 편의점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보며 터덜터덜 힘없이 걷는 제 눈에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단기 알바 채용이라는 문구에 원하는 만큼의 보수를 준다는 기이한 내용이 적힌 붉은색 전단지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단지도 흔한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붉은색 팬티 봉투처럼 생긴 이상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봉투를 주워들고는 무슨 내용인지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어느 별장에 일주일을 머물면 원하는 만큼의 보수를 준다는 정말 기이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똑같은 내용의 전단지가 더 있나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들고 있는 오직 한 장의 전단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가 오는 걸 보고 있다가 제 앞에 일부러 던져놓은 것 같은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만큼의 보수를 준다는 내용은 가난한 제게는 뿌리칠 수 없는 제안이라 잠시 망설이다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차분한 젊은 여자의 음성이 들려 저는 그 단기 알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별장은 기이한 곳이었습니다. 붉은색 커튼으로 휘감아 놓은 듯 이상한 건물에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저를 건물 안쪽으로 안내했고 건물 안에는 음식이 차려진 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에서나 본 것 같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기이한 느낌에 두리번거리고 있는 제게 그 여자들이 이상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붉은색과 검정색의 치렁치렁한 옷을 입히고는 테이블에 놓인 향에 불을 붙이고 다들 나가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리둥절해 있는 제 귀에 흐느끼는 곡소리와 낮고 기괴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싹한 느낌이 들어 테이블에 놓여있는 명패를 유심히 보려는 순간 발을 질질 끄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천을 온몸에 두르고 얼굴까지 가린 기괴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선 썩은 내가 진동을 했고 여자의 몸에서는 고름처럼 누런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어서 매장되었다가 꺼내진 것 같은 그 여자를 보고 너무 놀라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아무리 고함을 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여자가 아닌 죽은 여자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괴한 여자가 다리를 질질 끌면서 움직이자 얼굴을 가리고 있던 붉은 천이 흘러내렸습니다. 해골처럼 말라 비틀어진 얼굴은 군데군데 썩어 있어 고름 같은 누런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뻘건 눈동자만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안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두 팔을 벌린 채 제게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다가왔습니다. 저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건물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꺼림칙한 마음에 남겨두고 온 연락처를 친구들이 발견하고는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친구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말로는 여자 시신이 한 구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사라지고 없었다고 했습니다. 붉은 천을 뒤집어 쓰고 다리를 끌며 다가왔던 그 여자는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의 생활을 위해 따로 살고 있어서 전 강아지 한 마리와 단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덩치가 작은 소형견이지만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큰 위로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 강아지는 평소에는 거의 잘 짖지 않다가 이상하게도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어딘가 불안해 보이면서 산만한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안아주기도 하고 거실을 밝혀놓기도 하지만 계속 불안해하며 짖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주 카페를 운영하는 후배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는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한 것이 오늘은 꼭 저희 집에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상한 걸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평소와 다른 일이 있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근래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컴컴한 거실벽에 달려있는 인터폰이 갑자기 켜져 깜짝 놀라 현관을 보니 아무도 없어서 오싹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강아지도 뭔가를 본 것처럼 현관문을 향해 지저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폰이 고장나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아무 이상도 없다는 걸 알고 난 뒤에는 머리끝이 쭈뼛서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후배가 놀러온 날이었습니다. 낮 동안에 조용하던 강아지가 저녁 무렵이 되자
현관문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후배도 현관문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죽은 여자가 서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겁을 했지만 저 죽은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며 후배는 걱정을 했습니다. 오싹하고 기이한 일은 며칠 후에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두운 거실에 벽에 있는 인터폰이 갑자기 희미하게 밝아지며 기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직거리는 기계음이었지만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는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저는 누구냐고 고함을 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던 강아지마저 현관문을 향해 짖기 시작하자 공포감은 점점 더해져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더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늦게까지 TV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안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터폰이 갑자기 확 켜지며 뒤직거리는 기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 속에는 시커먼 머리로 얼굴을 가린 소름 끼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여자는 얼굴을 인터폰 앞으로 가까이 들이밀고는 시뻘건 한쪽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누나를 이리저리 굴려가며 쳐다보는 모습은 상상도 못할 만큼 섬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사 왔을 때 항아리 같은 걸 보지 못했는지 묻던 후배의 말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사 온 직후에는 현관에 항아리 2개가 있었습니다. 큰 항아리 속에는 소금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작은 항아리에는 부적 같은 이상한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을 믿지 않는 저는 그걸 치워버렸는데 그때부터 인터폰이 저절로 켜지고 강아지가 현관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항아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에 두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인터폰 속에는 시뻘건 눈을 들이밀고 있는 귀신 같은 여자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시커먼 머리카락을 들이밀 것 같아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귀신 같은 그 여자가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며 항아리를 찾아 소금을 가득 채워 현관에 두었습니다. 밤만 되면 나타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쪽 눈알로 인터폰을 노려보는 그 여자는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친구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맥이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말하고는 빨리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밝고 장난기 가득한 친구였는데 겁에 질린 것처럼 힘없는 목소리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친구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걱정이 되어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벨을 누르고 한참이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전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항상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던 친구의 집이 쓰레기가 바닥에 뒹굴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지만 대답을 망설이던 친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그날도 약속이 있어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낯선 이가 벨을 눌러 이상하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혹시 이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았냐며 되묻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친구가 기분이 나빠져 화를 내니 그 사람은 이곳에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를 해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실수일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에도 누군가의 신고를 받았다며 사람이 죽지 않았냐고 벨을 누르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이틀 동안 똑같은 일이 발생해서 서서히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자꾸만 신고가 들어오니 주의해달라는 당부까지 해서 기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고 애를 썼지만 오싹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 뒤로는 더 이상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아 섬뜩한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다시 괴기스러운 일은 일어났습니다. 초저녁에 일찍 잠든 탓에 한밤중에 잠이 깬 친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 그 소리는 자신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여자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였는데 침대 밑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덜덜 떨면서 침대 밑을 들여다보는 순간 친구는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려 옴짝달싹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 밑에는 얼굴이 구겨진 소름 끼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시퍼런 얼굴을 돌려서 노려보고 있는 그 여자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를 노려보던 여자는 손톱이 길게 자란 징그러운 손을 훅 내밀며 친구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친구는 너무 놀라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친구와 함께 침대가 있는 방으로 가서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서 안도하며 일어서려는 순간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겁을 잔뜩 먹어서 헛소리를 들은 거라며 말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침대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똑바로 누운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시뻘건 얼굴은 군데군데 살점이 썩어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몹시 징그러웠습니다. 친구와 저는 미친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다음날 친구와 저는 놀란 마음을 다잡으며 다른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다시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귀신은 없다던 친구는 너무 놀라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있던 저희들은 또다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덜덜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저희들은 서로 떠들며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벨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떠밀려 할 수 없이 제가 현관문 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구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봤지만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섬뜩한 얼굴의 한 여자가 충혈된 눈알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친구의 침대 밑에서 섬뜩한 얼굴로 저와 친구를 노려보던 그 여자는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오싹한 일이 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저와 친구들은 취업이나 이성 문제, 친구 문제 등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고민거리를 털어놓으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나른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친구 한 명이 재미있는 일이 있다며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정말 용한 할매 무당이 있는데 모든 걸 다 맞추고 신발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심심하고 할 일도 없는데 거기에 가보자며 난리를 쳐서 저희들은 할매 무당의 점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그곳은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한 것이 조금 오싹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지만 생각보다는 조용하고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무당집에서 일한다는 바라지 남자분의 안내를 받고 들어선 곳에는 머리카락이 새하얀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 할매 무당은 저희를 힐끗 보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마에 십자가 끊는 게 여기 왜 왔어? 저는 깜짝 놀라서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뿌리 깊은 가톨릭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매 무당은 친구 중 한 명에게도 말했습니다. 니네 엄마는 귀신을 너무 믿어서 집구석에 온통 귀신 천지야. 그래서 네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귀신이 괴롭혀서. 친구는 입을 떡 벌린 채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그 후에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겁을 내면서 저희 모두 공손한 태도로 할매 무당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조금 꺼림칙했던 것은 저와 친구에게 해준 할매 무당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할매 무당은 친구에게 당장 집으로 가서 2층 창문마다 모두 못을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할 거라며 꼭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게는 십자가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신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얼마 후면 귀신을 만나게 될 거라며 자정이 지나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말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고 투덜댔지만 친구는 한참을 주저하다가 소름 끼치는 말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밤중이 되면 친구의 2층 방 창가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서 자꾸만 문을 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며 자꾸만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자신도 모르게 몇 번이나 창문을 열 뻔했다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는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집에 일찍 도착한 저는 무료함에 잡지책을 뒤적이다가 집 앞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가게 되었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에 행인도 없이 인적이 끊겨서 오싹함을 느끼며 걷는 제 눈에 기이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비가 오는 차가운 길바닥에 앉은 채 우산도 쓰지 않고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취객이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사람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새하얀 손끝에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뭐야, 좀비같이. 어쩐지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대답을 하고 난 뒤 뒤돌아본 제 눈에 보이는 그것은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괴이한 존재였습니다. 얼굴의 살은 다 썩어버려 뼈가 드러나 있고 시퍼렇게 움푹 꺼진 눈 사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가끔 꿈에서 본 무서운 귀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 들어온 저는 자정이 지나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절대 말대답을 하거나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할매 무당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보았던 기이한 그것은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그날도 피곤에 절어서 심야버스를 기다리다 간신히 버스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후다닥 자리를 잡고 늘 그랬던 것처럼 이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심야버스의 승객들은 피로감 때문인지 대개 졸거나 눈을 감고 기댄 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떠들어대는 사람 없이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안도감과 또다시 내일을 살아내야 한다는 버거움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기이한 적막감에 눈을 떠보니 승객은 저와 젊은 부부 2명, 학생처럼 보이는 남자 1명, 그리고 할머니 1분과 나이를 잘 알 수 없는 여자 1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는 다르게 자꾸만 정신이 몽롱해지고 잠이 쏟아지는 것이 기이할 정도였습니다. 서둘러서 내려야겠다는 마음과는 다르게 눈꺼풀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때 제 등을 누군가 세게 후려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할머니였습니다. 내리고 뭐해? 빨리 내려. 나랑 같이 내리는 학생 맞지? 할머니는 어리둥절해 있는 저를 끌고서는 버스에서 함께 내렸습니다. 정신없이 내린 제게 할머니는 정신 차려. 아직도 모르겠어? 저 버스에 타고 있던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큰일 날 뻔했어. 저는 할머니의 말이 믿기질 않아서 떠나가는 버스를 쳐다보았습니다.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를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검은 얼굴에 길게 찢어진 입으로 기죽거리며 웃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그날의 오싹함 때문에 저는 되도록 일찍 마치고 이른 시간에 버스를 타려고 애를 썼습니다. 버스에 있었던 그 기이한 여자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오금이 저릴 만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심야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차츰 잊어버리게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가를 나왔다는 친구의 연락을 거절하기 힘들어 결국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량이 워낙 약했던 탓에 한밤중 심야버스에 탔을 때는 만취해서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며 버스에 승차한 저는 대충 아무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저를 보며 손을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억지로 눈을 비벼 밖을 보니 지난번에 함께 내린 그 할머니였습니다. 갑자기 술이 확 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신 차리고 빨리 내려. 저는 너무 놀라 일어서려고 했지만 버스는 이미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어서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워달라는 말은 입안에서만 맴돌고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괴하고 소름 끼쳤던 여자가 생각이 나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여자가 저를 보며 귀 밑까지 찢어진 입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은 그 소름 끼치는 여자와 저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세워주세요. 저는 고함을 치며 기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사님도 너무 놀라 어리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갑자기 일어서서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오싹한 여자는 어느새 제 눈앞까지 다가와 소름 끼치는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승객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버스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던 섬뜩한 여자는 정말 귀신일까요? 얼마 전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몸이 좋지 않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편찮으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생활비를 벌여야 하는 저희 처지로는 하루 쉰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 순간 기분이 잡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짓인지 알 수 없지만 10원짜리 동전 2개가 가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덕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서너 달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10원짜리 동전 2개가 가게 앞에 놓여 있었는데 기이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도 꽤 많았고 가게 문을 오픈하면 하루 종일 손님으로 매장 안은 늘 붐비곤 했었는데 괴이한 일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가 아무래도 누가 재수없게 하려고 저줄 같은 주술을 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친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주 같은 주술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편찮으신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 몹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걱정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는 제게 친구는 자신이 아는 정말 용한 박수무당이 있는데 앵마기 양밥을 잘하는 걸로 유명하다며 같이 가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썩 내키진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마음으로 친구와 함께 박수무당의 점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박수무당은 저를 보고는 지금 당장 앵마기 양밥을 하지 않으면 쪽박차고 고난이 찾아와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붉은 천으로 된 주머니 4개를 제게 주면서 가게 안 모서리 4군데에 하나씩 감춰두라고 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이 보일 때마다 주머니 안에 넣어주면 100일 후에는 액땜이 끝나 오히려 저주의 주스를 시작한 자에게 저주가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100일이 되기 전에 주머니 안을 들여다보거나 주머니 속의 동전을 만지게 되면 섬뜩한 저주가 제게 나타나 무서운 걸 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그 말을 듣고 난 뒤부터 붉은 주머니 안에 10원짜리 동전이 보일 때마다 넣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차츰 손님이 많아지고 다시 활기찬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은 점점 더 많아져서 10원짜리 2개가 가져온 저주마저 잊게 된 어느 오후였습니다. 손님 중 누군가 이상한 주머니가 여기 있네. 하며 그 속에 든 10원짜리 동전을 쏟아서 짤그랑짤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박수무당의 경고가 떠올랐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고도 기이한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10원짜리 주스를 건 여자일까 해서 그 여자를 유심히 봤지만 여자의 모습은 너무 오싹했습니다. 배지장처럼 핏기 없는 괴이한 얼굴에 검은 입술로 웅얼거리며 저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은 상상도 못할 만큼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모습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잠에서 깰 때면 나타나는 귀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입술과 죽은 사람의 낯빛같이 핏기 없는 얼굴은 도저히 잊을 수 없었던 귀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귀신 같은 여자와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았습니다. 박수무당의 앵마기 양밥을 잊어먹고 붉은 주머니에서 10원짜리 동전이 쏟아지는 바람에 정말 그 저주가 제게 돌아온 거라는 생각이 들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 눈앞에 저 검은 입술의 여자는 정말 귀신일까요?